자, 포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2는 변수의 각각의 값을 넣은 다음에 두 안에 있는 반복할 문장을 실행하는 거고 값의 개수만큼 반복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포 다음에 변수가 있고 인 다음에 그 변수에 들어갈 값들을 이렇게 쭉 넣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값들이 이제 변수에 들어가면 그 변수 값을 do와 돈 사이에 있는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래서 만약에 1에서 10까지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for i in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를 여기다 하나씩 넣어주고 do와 돈 사이에다가 합이라는 변수를 넣어주고 expr 합이라는 변수에 있는 값하고 i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더해서 합에다가 집어넣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합은 위에서 0으로 처리를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1에서 10까지의 합이 HAP라는 변수에 저장되게 하고 화면에 출력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요 뒤쪽에 1부터 10까지를 이렇게 집어넣지 않고 사용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배시 쉘에 혹은 뭐 다른 쉘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부분에 있는 그 명령이.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 책에서 교재에서는 따로 다루진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해보시면은 포문 사용하는 방법 찾아보시면은 요 간단한 예, 이 뒤쪽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이게 나올 겁니다. 혹은 지금 포문을 사용하지 않고요. 1부터 10까지 경우는 그냥 while문을 사용해서 while문을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반복문은 for를 쓰거나 while을 쓰는데 이제 while을 사용해서 1부터 10까지 얘를 일씩 증가하면서 10이 되기 전까지 뭐 이렇게 더해주는 식으로 만들어줘도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for 사용하는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네요. 여기서 for fname in 해서 ls 하고 모든 종류의 sh 이렇게 해주면은 자 이렇게 해주면은 얘는 이제 ls 명령을 사용을 해서 리스트죠. 확장자가 sh가 되는 모든 파일들을 다 출력을 할 거고 그걸 하나의 목록으로 가지고 있게 될 거예요. 목록으로 가지고 있는 걸 하나씩 f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전달을 해줄 거고 그걸 여기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이제 파일 이름을 출력을 해주고 그 파일의 맨 위에 있는 줄 3개씩을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쭉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while문 한번 보겠습니다. while문은 조건식이 참인 동안 계속 반복 실행하는 그 구문이죠. 그래서 while 다음에 1을 넣어주면 얘는 항상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고요. 무한 반복하게 되는 거고 do와 돈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 이제 강제로 종료하고 싶을 때는 이제 컨트롤 C 눌러서 이제 종료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실 수 있고 일반적으로 while문 사용하는 방법이 이거죠. 합에다가 0 집어넣어주고 변수 i에다가 1 넣어주고 while문 써서 변수 i가 l이니까 less or equal이죠. 자, 1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이 조건이 맞는 동안 do에서 돈 사이를 계속 반복하게 될 거고 합이라는 변수에다가 0을 가지고 있는 합이라는 변수에다가 합이라는 변수 더하기 i를 더해서 합에다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i를 1을 더해주는 거고 얘를 계속 반복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부터 10까지 값을 더해서 화면에 출력해 주는 반복문입니다. 자, 이렇게 위에 있는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봤고요.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그대로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복문에서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를 또 한번 넣어봤네요. 자, while문 써가지고 mypass라는 변수가 현재 1, 2, 3, 4라는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스워드를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그냥 임의적으로. 그리고 이걸 사용자가 read mypass에서 이제 키보드에 들어가는 값을 계속 읽는 거죠. 읽어가지고 1, 2, 3, 4가 맞으면은 이제 while문에서 빠져나올 거고 이게 맞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안을 반복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를 통과하는 간단한 스크립트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until moon, 이제 break, continue, exit, return moon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자, until moon 같은 경우는 여기 while moon하고 용도가 거의 같은데 조건식이 참일 때까지 계속 반복 실행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while moon은 조건식이 참인 동안 계속 실행하는 거라면 until moon은 그 반대죠. 거짓인 동안 계속 반복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는 거고 break, continue, exit, return. 그래서 break는 반복문 종료할 때 사용되는 거고 continue는 반복문의 조건식, 즉 반복문의 맨 앞으로, 즉 continue문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얘가 반복문의 맨 첫 번째 부분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고요. exit는 프로그램, 즉 쉘 스크립트를 완전히 종료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함수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return은 함수를 호출한 쪽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고요. 자, 반복문에 대한 거 간단히 여기 써놨는데 이제 while문하고 거의 이제 비슷하게 사용이 되는 거죠. while문 사용하는 거죠. 무한 반복 시작하는 거고 do, don't 사이에는 요 내용을 이제 쭉 실행을 시키는데 이 안에서 while문 안에 case문 집어넣어서 키보드로 읽은 값이 B인지 C인지 E인지에 따라서 B면은 브레이크해서 빠져나가는 거고 C면은 continue니까 continue, while문 조건으로 돌아가는 거고 E면은 exit 해서 완전히 종료하는 거죠. 빠져나가는. 자, 이렇게 스크립트를 한번 봤습니다. 자, 반복문 해보시고요. 자, 셀 스크립트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드는 것도 한번 보죠. 사용자 정의 함수는 이제 펑션 1 만들어서 myfunction이라는 함수명을 하나를 만들어주고 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그 안에다가 그 함수의 내용 내가 직접 넣고 싶은 명령어들로 구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는 함수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return이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사용할 때는 이제 함수 바깥쪽에서 그 함수의 이름을 호출해주면 되는 거고요. myfunction이라는 함수의 이름을 호출해주면 이때 요 뒤에 함수명 호출할 때 괄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C랑 조금 다르죠. 그냥 myfunction이라는 함수 이름만 집어넣어주면 여기 만들어진 myfunction 사용자 정의 함수로 가서 요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쭉 실행하다가 return을 만나면 이 함수를 호출했던 쪽으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함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함수 실행시키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합이라는 함수를 만들면서 expr $1 더하기 $2에서 두 개의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와서 두 개를 더해서 화면에 표시해주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 10, 20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합이라는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이 함수와 함께 10과 20이라는 두 개의 인자값을 전달해 줄 거고 두 개의 인자값이 굳이 우리가 이 함수 괄호 안에 인자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매개 변수 표시를 하지는 않죠. 여기는 그냥 이 두 개가 $1, $2 요 자리에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전달되어진 값을 활용해서 이 함수가 실행이 되고 실행이 끝난 결과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EVAR이라는 이렇게 간단히 만들어 놓은 쉘 스크립트 응용 기능 하나 또 만들어 봤고요. ls 명령 써가지고 L 옵션 줘가지고 eval.sh라는 이 파일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str이라는 변수에다가 담은 거죠. 그러면은 그 변수 값 자체가 str이라는 변수에 담겼으니까 에코 명령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걸 화면에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에코 명령을 써서 그리고 이렇게 쭉 실행을 해볼 수 있고요. eval이라는 명령을 써가지고 str이라는 이 변수에 담겨져 있는 이 값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eval은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str이라는 변수는
변수는 ls의 마이너스 l의 eval.sh.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str이라는 변수에 담겨져 있는 값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다시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str을 그냥 바로 쓰지는 못하겠네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선 eval.sh라는 파일을 하나를 그냥 만들어 놓고 해보겠습니다. str이라는 변수에다가 ls-l 옵션 주고 eval.sh 이렇게 명령을 주면 우리가 str이라는 저 변수에 담겨져 있는 값을 echo 명령을 줘서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ls-l eval.sh인데, 자, 여기서 그냥 변수 이름만 줘도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를 실행시키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와요. 얘를 실행시키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얘를 이제 실행시키고 싶을 때 이렇게 그 스크립트 함수, 스크립트 파일 안에 들어가게 할 때는 eval이라는 저 명령을 줘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저렇게 집어넣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게 지금 바깥쪽에 있는 eval이라고 이제 똑같아가지고 좀 애매하기는 한데, 그 이제 다른 이름을 줘가지고 이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eval은 지고 그냥 eval2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eval2.sh를 만들어 보시고 vi에 eval2.sh를 저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죠. 그 str이라는 변수를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ls-l 옵션 줘서 여기다 eval.sh 두지 말고 그냥 ls-l만 해볼게요. 그냥 이 명령을 그냥 화면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echo str 그 다음에 eval str 이렇게 종료하게 해놓고 저장하고 마친 다음에 얘를 이제 시작을 시켜주는 거죠. 보면은 잘 된 것 같고요. 쟤를 sh eval2.sh로 이렇게 실행시켜 보면, 첫 번째 echo 명령을 사용해서 여기 ls-l 집어넣어 놨던 게 이제 보이는 게 확인되고, 얘를 그대로 실행시킨 내용이 여기 쭉 나오는 거죠. 얘를 실행시킨 내용이 이렇게. 그래서 요거까지 eval 사용해서 사용되는 이제 문자열을 명령문으로 인식해서 실행시키는 방법입니다. 문자열을 export 특정 변수를 전역 변수로 만들어서 모든 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혹시 좀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printf 이제 C 언어의 printf 함수하고 비슷하게 형식을 지정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사용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et하고 이제 달러 사용하는 거, 마지막 부분이죠. 날짜 사용할 때 date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앞에다가 이제 달러 붙여가지고 date 쓸 수 있고요. 그리고 set 명령 사용해서 여기 보면 리눅스 명령을 결과로 사용할 때
달러 쓰고 명령 요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파라미터로 사용할 때 set이라는 명령을 이용할 수 있고요. 2절에 있는 달러 다음에 이제 데이트는 데이트 명령을 실행한 결과가 되는 거고, 3행에 있는 요 달러 데이트를 set을 사용해서 파라미터 변수 1, 2, 3번에 저장을 해서 그 중에 네 번째 변수 값인 요일을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그냥 데이트라는 명령을 써보면은 이제 쭉 나올 거예요. 이렇게 여기 나오는데 저걸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트 명령을 쳐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데이트 명령을 쳐보면 맨 앞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요 내용들을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 이제 파라미터 변수 값에 저장된 값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맨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나오겠네요.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이게 4번이겠네요. 화요일이. 그래서 요일 숫자가 이제 4번으로 되는 거니까 요 4번을 이 자리에 집어넣어서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실행시킨다고 하면은 자 저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쉘 스크립트 응용 Shift 명령을 사용을 하게 되면 파라미터 변수를 왼쪽으로 한 단계씩 아래로 Shift 이동시키는 명령이 되는 거고요. 결과를 누적할 이제 str 변수를 초기화를 시켜주고 3번에서는 자, 요 함수 만들어줬죠. 자, 시작하고 끝나고 그리고 안에는 함수 내용인 거고 myfunction 이제 함수를 호출하면서 a, b, c, c에서 kk까지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자들을 쭉 문자열을 집어넣어 줬는데 요 값들을 가져오면서 while 맨 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가져오면서 shift 이제 이동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shift에서 하나씩 계속 이동시켜 주겠다. 그래서 이동시켜 주면서 이제 while문 요 조건에 맞는 게 나올 때까지 이렇게 들어온 게 공백인 경우가 될 때까지 즉 끝까지 가서 더 이상 가져올 게 없을 때까지 얘를 쭉 진행을 해주고 끝내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자, str 변수에다가 1번을 추가해주고 전체 파라미터를 왼쪽으로 시프트 해주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while문을 빠져나오면서 누적한 이제 str 변수를 출력해주게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기본적인 거를 이제 마쳤는데 뭐 간단하게 오늘 했던 거 가지고 이제 하나 이제 과제면 과제고요. 네, 설명을 한다 그러면 구구단 한번 만들어 보시죠. 구구단. 네, 쉘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구구단 프로그램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시면 이제 2단부터 9단까지 나오는데 이제 그렇다면은 그냥 구구.sh라고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파일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요 뒤쪽에다가 내가 2단을 할 건지 3단을 할 건지 이런 식으로 2를 집어넣어 주면은 여기 지금 실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면 얘는 이제 2 곱하기 1은 2 곱하기 2는 4 이런 식으로 쭉 출력이 되게 2단에 대한 내용이 쭉 출력이 되게 해주고 여기를 만약에 뭐 9단을 바꿔주면은 9 곱하기 1은 9 이렇게 해서 9 곱하기 2는 18 이런 식으로 해서 9단이 출력되게 이렇게 9구단을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이제 실습 과제가 되겠습니다.